자, 1조 화학결합의 수학적 해석인데, 여러분들이 그 지난 시간에 주로 찾았던 게 이제 화학결합에서 공유결합 위주로 많이 찾더라고. 어쨌든 잘 했고, 일단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먼저 해볼게요. 자, 화학결합은 이제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 자, 이건 우리가 이제 다 배웠던 것들이잖아. 근데 이제 여기에서 수학적 해석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 중에 먼저 이제 이온결합이라는 것이 있어. 자, 이온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 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정전기적 인력. 자, 이것을 우리 물리에서 쿨롱의 힘이라고 그래요. 쿨롱의 힘. 쿨롱의 힘. 그래서 공식 F는 자, 쿨롱 상수 K가 들어가고 두 이온 간의 거리의 제곱 왜 반비례하고 전하량이고 Q1, Q2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쿨롱 힘인데 요거를 실제로 이제 그 이온 결합에다가 적용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염화 나트륨 있지, 그렇지? 그래서 염화 나트륨에다가 실제로 이제 한번 적용시켜 보자는 거야. 그렇다면은 자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 간의 이 거리값은 보통 이제 0.28 나노메타라고 우리가 이제 놓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굉장히 작다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전하량이 우리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하지만은 플러스 1이란 거는 한 개 전자를 잃은 거야. 자, 한 개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플러스 1의 실제 전하량은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야. 전장계가. 자, 마이너스 1가. 자, 마이너스 1가라는 거는 얘는 한 개의 전자를 얻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는 중성인 상태에서 전자 하나가 더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돼? 전자 한 개 전하량만큼의 크기를 갖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가 있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 쿨롱의 힘 F를 직접 계산하면 자, K 쿨롱 상수는 9.0 곱하기 10의 9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두 이온 간의 거리니까 0.28 나노메타. 뭐야 이거? 0.28 나노메타의 제곱. 그리고 Q1, Q2니까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의 자, 제곱이 됩니다. 그럼 요 값을 계산하면요. 요 F가 나오겠지. 이온 결합력. 그래서 이온 결합력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 그래서 수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계산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공유 결합 같은 경우 자, 공유 결합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쌍을 공유하잖아. 그래서 공유 결합 같은 경우에는 그 공유 전자쌍을 형성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옥텟 규칙이야. 그래서 반드시 이제 옥텟 규칙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줘야겠지. 그래서 이 이제 헬륨을 제외하고는 최외각 전자가 8개가 돼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플로린 같은 경우는 최외각 전자가 7개거든. 그러면 여기에도 플로린 7개가 되니까 얘가 8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바로 요렇게 공유 전자쌍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유 전자쌍에서 자, 여기에는 F 간의 한 쌍의 공유 전자쌍, 즉 F 간의 단일 결합이 된다는 거야. 바로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산소가 있으면은 산소는 최외각 전자가 6개야. 자, 수소도 최외각 전자 1개가 되겠죠. 그러면 수소는 전자가 2개 돼서 안정해야 되니까 요렇게 공유 전자쌍을 만들 거라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만들다 보면은 요렇게 이제 우리가 전자 점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구조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유 결합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형성이 될 때 자,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 F하고 F 간의 공유 결합이 형성이 되거나 또는 여러분들 많이 이제 나오는 것이 자, 수소 원자하고 수소 원자가 자, 수소 분자가 된대. 그러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자, X축이 거리고 Y축이 에너지라고 하면 자,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두 원자 간에 자, 잡아당기는 인력이 생깁니다. 그럼 인력이라는 것이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인력이 클수록 자, 반발력이 작을수록
자, 안정해지기 때문에 안정하다는 거는 에너지가 작아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인력에 의해서 에너지 변화 그래프는 이렇게 나와. 자, 그런데 인력만 작용하는 게 아니지. 다가가게 되면은 전작은 핵간 반발력이 나오니까 반발력에 의해서 증가하는 에너지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인력에 의한 에너지와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자, 이걸 수학적으로 들어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찰한 실제 에너지는 이런 형태의 실제 에너지 그래프가 되고, 요 실제 에너지 그래프가 가장 낮은 요 지점이 바로 공유 결합이 형성되는 지점이 되는 거지. 그리고 형성이 될 때 이때 어떻게 돼요? 요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죠. 방출한 요 에너지를 공유 결합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할 때, 자, 요런 어떤 개념적인 것들을 조금 이해를 좀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요런 식이 되고, 요때 이제 요 결합거리 R을 우리 이제 공유 결합거리라고 부른다는 거지. 그랬을 때 여기가, 자, H2가 생겼잖아. 그러면 결국은 여기 요렇게 수소 요렇게 됐으니까 얘네들의 그 결합거리는 핵간거리, 여기가 R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 결합거리를 2로 나누게 되면은 우리는 이거를 수소의 공유 반지름 또는 원자 반지름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합이 형성된 요 지점이 가장 안정한 상태가 됐지. 그래서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가 되고, 실제 그럼 이 지점은 어떻게 될까? 결합 형성하기 위해서는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야 되니까 여기는 인력이 더 크게 작용하는 지점이 된다. 반발력보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그치?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몇 가지를 보면은 공유 결합력이 클수록, 자, 이게 이제 두 가지 형태가 나와. 결합거리는, 요 거리는 더 짧아지고, 왜 더 강하게 잡아당기니까. 그리고 요 방출되는 결합 에너지는 커집니다. 그래서 요 결합력하고 결합거리, 결합 에너지 관계는, 자, 요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수학적 모델,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자, 그 중에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간다면, 이제 이런 거지. 이제 공유 결합이 형성이 됐을 때, 아까 이제 그 결합이 형성이 됐을 때, 얘네들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수학적으로 조금 더 이제 해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결합이 형성이 됐을 때가, 자, 그때 이제 방출하는 에너지가 결합 에너지거든. 알지? 그래서 요 결합 에너지가 되고, 이때 그 결합이 형성됐을 때, 자, 결합이 형성됐을 때, 이때 이거를 우리가 에너지 함수로 나타낸다면은, 자, 여기가 이제 극소값의 결합 에너지를 갖는다. 결합이 형성이 되는 지점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극소값이라는 표현이 들어갈 거야. 맞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극소값의 결합 에너지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약간의 미분이나 적분의 개념이 조금 더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여기서 자료를 찾아서 정리할 수 있으면 이 부분은 정리 좀 해주면, 자, 좋을 거야. 자, 그러면서 여기에다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걸 가지고서 이제 뭘 예측할 수 있냐면은, 자, 어쨌든 공유 결합에서 물질이 만들어졌잖아.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화합물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이 화합물이 형성이 됐을 때 결합 에너지 가지고서 화합물의 안정성을, 안전이 아니다, 안정입니다. 안정. 그렇죠?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요 상태, 안정성을 한번 예측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충분히 이제 가능하지. 왜냐면 결합력이 크면, 자, 결합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이 공유 결합이 형성됐을 때 결합력이 커지게 되니까 이 결합이 분해되는 확률이, 그 공유 결합이 끊어질 확률이 낮아진다는 얘기야. 즉 분해가 된다는 얘기는, 결합이 끊어진다는 얘기는 다른 물질과 반응을 한다는 얘기고, 자, 변화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불안정해진다는 얘기예요. 물론 단순하게 결합력, 결합 에너지만 가지고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치? 하지만 전체적인 경향성에서는 자, 바로 요, 그치? 그래서 요 관계가 되고, 그랬을 때 우리 아까 결합 에너지 그래프에서, 자, 결합 에너지 그래프에서 이제 실제 에너지 그래프를 그리면 요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가 이제 0이고 기준점이라면은 요 기준점에서 이제 가장 낮은 값이 여기가 되고, 아까 얘기했던 여기가 이제 결합 에너지의 극소값이거든. 그래서 이 극소값이 낮을수록, 그러니까 더 많이 내려가야겠죠. 자, 더 낮을수록 어떻게 된다? 자, 안정하다. 그 결합이 안정하고 잘 안 끊어지니까 그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 화합물은 안정하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다 우리가 추가로 하나 이제 탐구할 게 있지. 공유 결합하면서 어떻게 돼? 이제 그 분자 구조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공유 결합의 형태와 연결시켜서 분자 구조의 어떤 대칭성이라든가 안정성을 우리가 예측해 보자는 거예요. 즉 중심에 원자가 있는데, 자, 이렇게 두 군데 공유 결합할 수도 있고요. 중심의 원자가 세 군데 공유 결합할 수도 있고요. 중심의 원자가 네 군데 공유 결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거는 이제 전자쌍 반발의 원리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고2 때 배울 건데, 전자 간의 반발력이 최소가 돼야 돼. 즉 전자쌍 간의 반발력이 최소가 된다. 그래서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두 군데 반발력은 이렇게 180도의 결합각을 갖고, 세 군데는 120도의 결합각을 갖고요. 자, 네 군데는 109.5도의 결합각을 가져요. 그래서 180도의 직선 구조가 되고 120도의 삼각형 구조. 자, 근데 직선과 삼각형은 평면이지 바로 109.5도의 삼연체. 그래서 모두 다 같은 앞에 정자 붙여주면 되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분자 구조는 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에 의해서 그 반발력이 최소가 되는 안정된 상태로, 자, 요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직선 구조 하나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가 요렇게 됩니다. CO2가. 그러면 탄소를 중심으로 어떻게 돼요? 좌우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칭 구조는 굉장히 안정합니다. 자, 안정하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반응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맞지?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대칭성 가지고 할 수 있지. 근데 자, HCN이라는 물질이 있어. 시아나수소인데, 자, 요 탄소를 중심으로 좌측에는 수소고 오른쪽에는 질소예요. 이쪽에 전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수소 쪽은 전자들이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좌우 대칭 구조가 깨져버리죠. 그래서 얘는 비대칭 구조를 이룬답니다. 그러니까 비대칭 구조니까, 자, 어떻게 돼요? 불안정하겠지. 자, 불안정하다 보니까 다른, 자, CO2에 비해서 반응성이 높다라는 거야. 바로 요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물 같은 경우, 자, H2O, 자, 요렇게 이제 구조식은 요렇게 돼요. 그러면 요 산소를 기준으로 좌우 비대칭 구조를 이룬다. 그러니까 전자가 이쪽으로 몰려버리는 거예요. 산소 쪽 전자들이 몰리고요. 수소는 전자들이 적어요. 자, 그러니까는 이 물은, 자, 약간의 어떤 이제 불안정한 구조, 비대칭의 불안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물이 가장 대표적인 뭘로 사용이 된다? 용매로 사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용매가 바로 이제 이렇게 되겠지.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 더 우리가 이제 가져가서,
자, CH4 메테인을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자,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메테인 네 군데 반발력이죠. 정사면체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중심의 결합각이 109.5도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자, 어떤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고요. 자, 근데 NH3 암모니아를 보면은 자, 요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럼 네 군데 반발력이지만은 여기에는 뭐가 있다? 비공유 전자쌍이다. 그러면 공유 전자쌍은 뭉쳐 있기 때문에 공유 전자쌍은 양쪽에 잡아내니까 퍼져 있어. 그러니까 전자들이 가지고 전자쌍의 마이너스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비공유는 질소가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좀 뭉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커. 그러니까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 더 세요. 그래서 이 중심의 결합각은 107도가 되면서 자, 우리가 삼각뿔이라는 비대칭 구조로 표현할 수가 있다. 비대칭 구조. 그러니까 바로 이제 요거지. 그러면 물이 이런 식으로 이제 비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메테인은 대칭 안정적이기 때문에 비대칭 구조에 불안정한 물하고 반응했을 때 메테인은 물에 녹지 않습니다. 근데 암모니아는 비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고 불안정해요. 그래서 비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물에다가 자, 녹아요. 자, 물에 녹아서 반응까지 해요. 자, 어떤 반응할까? 자, 암모니아가 물에 반응하면 암모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되면서 암모니아수가 돼. 그래서 암모니아 기체는 물에 굉장히 잘 녹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자의 대칭성, 비대칭성 가지고서 물질의 안정성까지 연결시켜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조는 지난번에 찾은 거에서 조금 더 요 부분 더 집어넣어주고, 자, 그다음에 이온 결합에서 쿨롱의 힘을 조금 더 집어넣어줘서, 자, 수요일 날, 내일 좀 작성 좀 해주면 될 것 같아.